오늘 특강 여러분들 참석해 주라고 너무 고맙고요. 우리 멀리서 선배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학번은 00학번. 00이라면 이제 생각나는 게 참 옛날이구나, 그죠? 근데 옛날 같지가 않고 진짜 얼마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봤는데 양쪽에 머리가 하얘진 게 세월이 좀 흘렀구나 느껴지는데 00학번 중에서 내 기억에 가장 잘생겼던 학생이었고, 두 번째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다녔던, 그때는 지금처럼 실습용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가지고 자기 실습을 자기가 하는 시대에서 지금 대한민국 제1의 CF 감독으로 성공을 하신 우리 톱밥 대표의 여러분 선배 박준상 감독님 소개할게요. 좋은 얘기 맛있게 드세요. 톱밥입니다. 톱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상 감독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선배죠. 저는 사실 특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말도 좀 투박할 거고, 그 내용적인 측면도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제된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게 좀 재미있을까, 재미있는 내용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좀 나름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메모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메모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광고홍보학과 00학번이죠. 그때는 뉴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그 세기 초였고, 그래서 아주 옛날이라면 옛날인데 그 00 지금 1학년이면은 2000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03년. 03년? 아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제가 입학을 했죠. 그리고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왔어요. 회사는 서울에 있고, 톱밥 필름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이제 개업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TBCF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주인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광고를 만들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왔어요. 한번 보시면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네. 그 간단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국내에서 방영되는 이제 국내 TV CF나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리니지 투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로도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광고들 그리고 이제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지만 해외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 법인 쪽에서 글로벌 커머셜들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몇 년 전까지는 했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뭘 하는데 당신이 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 뭐 이런 말들은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레디 액션을 하는 대빵에서 연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라일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일이 아빠 요즘에는 라일이 아빠의 역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선배들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아빠가 출근을 할 때 아빠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광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녀들과 좀 이렇게 소통이 좀 안 될까? 정작 소통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최대한 시간 날 때마다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특강 내용은 이거예요. 광고에는 왜 달인이 없을까? 좀 의외죠. 광고 하면은 달인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좀 달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PT, 경쟁 PT 여러분들도 그 과제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이런 교수님 보는 앞에서 PT도 하고 하죠. 진짜 수없이 많은 PT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한 17년 만에 이 학교에 와서 후배님들을 뵙고 강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이 내용을 보면서 긴장이 돼서 내일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웃기면 웃으세요. 저 기죽어서 못해요. 자, 광고에는 왜 달인이 없을까? 이건 뭔지 아시죠? 이게 생활의 달인이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어때요? 막 그 밀가루 같은 거 막 촥촥촥촥 해가지고 막 5g씩 이렇게 막 나누고 포크레인으로 막 샌드위치도 만들어요. 계란도 이렇게 톡 깨가지고. 그리고 뭐 말콤 글래드웰 이 양반이 쓴 뭐 아웃라이어 보면은 뭐 10만 시간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10만 시간을 하면은 막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는 벌써 17년 차인데 왜 아직도 광고를 하면서 다리가 후덜거리면서 왜 아직까지 허덜덜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나만 그런 걸까? 내 동료들은 어떻지? 보니까 동료들도 다 똑같아요. 아이디어 변비에 걸리고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광고를 만들면은 여전히 막 배가 아프죠. 내 동료들도 다 똑같더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학구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그리고 광고 전문가긴 하지만 다분히 저는 CF 감독으로서 여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CF 감독의 눈으로 바라본 경험한 광고의 편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보면은 좀 용기를 좀 북돋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존엔 아픈 뼈치는 이야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욕을 할 만큼 그건 네 생각이지 할 만한 내용도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달인이 없는 10가지 이유. 제가 10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첫 번째, 쪼다통의 법칙. 그 쪼다통 뭔지 아세요? 쪼다통 아는 사람? 없죠? 쪼다통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연무기. 예전에는 이렇게 그 CF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연무가 이렇게 쫙 껴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양봉장에서 쓰는 볼통 같은 데다가 커피 가루를 이렇게 넣어서 번개탄으로 막 피워요. 연기를. 진짜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제작사를 이렇게 가면은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고, 서드가 있어요. 그 서드가 제일 막내잖아요. 신입이 이 역할을 해요. 불을 피우고 이제 연무를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첨단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연무기, 자동 연무기. 이 쪼다통 자동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왜 쪼다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이게 신기한 게 스카이를 나오든 런던 뭐 필름 아트 스쿨을 나오든 뉴욕의 뭐 필름 칼리지를 나오든 처음에 이 대한민국에서 광고를 이제 제작을 시작을 하면은 이 쪼다통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 열이면 열다 쪼다가 돼요. 왜? 바람 때문에. 밖에서 생각해 보세요. 연기를 피우는데 감독이 얘기를 하죠. 야, 저쪽에서 피워. 여기 촬영할 거니까 저쪽에서 연기 날라오게 피워봐. 그럼 저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리고 다시 저쪽으로 가면은 바람이 다시 반대쪽으로 불고 연기가 절대 이렇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 쪼다 같은 놈아. 그것도 제대로 못해. 하면서 막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일명 쪼다통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쪼다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과연 이 쪼다통만 사람을 쪼다로 만들까요? 아니에요. 광고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이언트의 바람이 있죠. 광고에 돈을 내는 사람 참 무지막지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제품의 바람도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거 광고를 할 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이런 용어들이 없었어요. DLNA.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 다음에 뭐 3G, 4G, LTE, 5G 막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 바람의 방향을 어디로 맞출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의 바람. 4학년들은 좀 아시나요? 요즘에 그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좀 올드한가? 그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코드들 있죠. 4학년들은 1학년들이 재밌어 하는데 4학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코드들이 있을 거예요. 이 광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렌드의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꼰대들의 바람. 이게 정말 골치가 아프죠. 인류 역사 이래 똑같이 그날에 똑같이 바람이 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연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쪼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인이 없는 첫 번째 이유로 제가 이 쪼다통의 법칙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깐느의 배반. 여러분들 꿈이 혹시 깐느에 한번 광고 걸어보는 게 꿈인 분들 있으세요? 저희 때는 많았는데 제가 광고 하나를 들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지프 광고인데 2018년도에 깐느를 수상한 작품이에요.
How many car ads have you seen with grandiose speeches over the years? Commercials with big declarations, making claims to some overarching human truth, or taking on profound subjects like freedom and independence. They talk about flying in the face of convention, defying the status quo. Companies call these commercials manifestos. There's your manifesto. 자동차 광고에서 거창한 말들 얼마나 많이 늘어놓습니까? 뭐 장엄한 꾸밈들로 막 늘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무슨 뭐 깊은 성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거창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냐. 그리고 기업들 다른 회사들은 그거를 매니페스토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자 여기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매니페스토는 이거야 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랭글러의 정체성만 쫙 보여줍니다. 저희는 이런 광고가 정말 워너비였어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그런 거 배우세요? 광고론 같은 거 할 때 폭스바겐 뉴비틀 레몬 나와가지고 레몬 캠페인 배우고 하세요? 폭스바겐의 지명 광고인데 뉴비틀 아시죠? 비틀 그거 거기에다가 레몬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바디카피들이 쫙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완벽하고 너무너무 예쁜 자동차인데 불량품이래. 이게 왜 불량품인지 보니까 내용이 뭐 이래서 그렇고 저렇게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해 보여도 자기네들이 볼 땐 불량품이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광고예요. 그래서 저희같이 처음에 광고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와 너무 감동적이야. 나도 이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겠어. 요번에 우리가 산타페를 하는데 산타페 뭐 이런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모델이 공유야. 그래서 공유를 데리고 이런 랭글러 같은 이런 정말 매니페스토적인 이런 광고를 해야지 하면서 딱 아이디어를 딱 준비해서 딱 가요. 그래서 회의장에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야 깐느가겠는데 야 장난치지 말고 다른 거 한번 까봐 또. 이게 예쁜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누가 봐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사람들에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레몬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프 종류의 이런 인문학적이고 혹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이런 광고를 하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을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광고는 비유, 은유, 그리고 어려움. 아까 전에 제가 캠페인을 설명을 하면서도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지 왜 그런지를 모르죠. 생각할 거리를 이렇게 던져주죠. 그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포라든가 감성의 전멸의 시대가 와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직관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뭐 비스포크 광고라든가 뭐 기타 등등 약간 간지나는데 이런 광고들이 어때요? 정말 좋은 그림에 정말 브로셔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쫙쫙쫙쫙 얘기를 하죠. 알아듣기 쉽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받아들일까? 요즘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렵다 이게 아니라 오그라들어요 손발이 막 그래요. 정말 지나치게 현실주의로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비단 광고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메인 타겟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V 광고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인터넷 광고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광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전곡을 딱 찌르는 게 진짜 광고의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다가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절대 어렵다고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스타 마케팅과 미임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밈 뭔지 아시죠? 짤 막 돌아다니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데리고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은 광고주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 근데 아이디어 뭐 좋은 거를 알겠는데 스타가 안 보이잖아요. 15초짜리 광고가 통상적으로 7커트에서 8커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5, 6커트는 스타 얼굴이 나와야 돼요. 왜? 공유가 12억이에요. 12억짜리 모델을 쓰면서 아니 그 다른 것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얘기만 해도 되니까 스타 가리지 않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런 밈이나 막 이런 것들을 오히려 우리 그 수억을 들여가지고 고퀄리티로 다시 재생산을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만들어도 비슷해지죠. 아니 뭐 20년 30년 한 사람이든 미국에서 뭐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도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의 내용이나 표현은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달인이 있겠습니까? 영상 광고 메인 타겟층이고 광고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보세요. 저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일회용 레시피.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클라이언트나 대행사에게 발표를 쫙 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아세요? 아시죠? 미니해요. 와, 진짜 좋은, 막 빛이 번쩍번쩍 나요. 야, 다시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캠페인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맛있는 광고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광고가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또 나야 되겠죠. 제품과 서비스는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워지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광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 아무리 광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달인 근처의 소리를 듣는 사람도 결국은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2달 뒤에는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내야 되고 또 내야 되고 또 내야 되고 말 그대로 백종원 아저씨가 짬뽕 레시피를 기가 막힌 걸 내서 그거를 이렇게 레시피화를 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광고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달인들도 숨이 턱 막히니 너나 할 거 없이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좀 쌀벌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광고 확도기는 하지만 일반인이죠. 근데 광고의 전문가들도 경쟁자는 이제 일반인이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장사 노하우 그런 거 보셨죠? 막 VJ 특공대 나오면은 막 다 가르쳐주는 것처럼 막 이만 내고 저만 내고 막 하다가 뭐 하나 딱 집어넣는데 이거 뭔가요? 그랬더니 아 이건 비밀이야 그랬죠. 근데 이거 노목보 좀 지났지만 보셨죠? 일반인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제가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누가 나는지 지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뭐 어찌됐든 기성 가수들이 쫙 나와가 작곡가니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정말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르 흐를 거예요. 제가 봐도 이승철 씨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게 다 오픈화가 돼버린 거예요.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면 예전에는 정말 엔터테인먼트 사회에 가서 전문가에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발성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전문적인 발성법들이 다 오픈이 돼 있죠. 그리고 레코딩 기술, 누엔도나 큐베이스 같이 작곡 프로그램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스피커나 음향 믹싱 장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중국산 굉장히 저렴하면서 고퀄리티를 내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홈 레코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춤도 마찬가지고 랩도 그래요. 저희 때도 힙합이 인기가 많았지만
그때는 힙합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에서만 있었지 정말 목욕탕에서도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랩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전문가급으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네임밸류가 높은 광고인들이 모조리 머리가 남아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빠졌죠 이제. 이게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오픈, 그리고 창작 권력에, 그러다 보니까 창작 권력, 제가 왜 창작 권력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나중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광고 시작할 때 그 영상에 대한 레퍼런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레퍼런스 보시죠. 레퍼런스나 지명 광고 레퍼런스나 이런 것들을 보려면 일본이나 이런 일본을 가서 애드플래시를 사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 가서 VHS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집단들이 그 소스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새로운 표현 방법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말의 어떤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권력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거의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지털 장비들의 엄청난 보급, 여기에도 이제 디지털 장비들이 있지만, 요즘에는 미러리스나 뭐 이런 것들 쓰면은 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되죠. 근데 불과 20년, 10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캠코더로 그런 심도를 표현해내거나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광고들, 뭐 4달러 아시죠? 4달러, 그다음에 깡, 1일 1깡, 뭐 이런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뭐 이런 것들 조금 철이 좀 지났긴 하지만, 이게 광고인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산해낸 그런 아이디어, 밈에서 출발해서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돈을 들여서 더 이렇게 고급화를 시키게 된 거죠.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광고의 콘텐츠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우리 같은 기성 전문 광고인들이 패배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의 콘텐츠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광고가 콘텐츠가 아닌가? 아니었나? 그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한 몇 시간 정도의 분량의 강의를 해야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광고의 콘텐츠화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여지가 된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연륜의 계륵화. 계륵이 뭔지 아세요? 계륵? 요즘에는 이런 말 안 쓰는구나. 계륵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치킨 있죠? 치킨 갈비뼈라는 얘기예요. 계륵. 그거 어때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연륜이라는 게 되게 좀 계륵화가 된 것 같아요. 좀 앞에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긴 하지만, 뭐 교수님들께서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좀 언짢아 하시겠죠. 하지만 뭐 저는 오답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연륜이 계륵화가 됐을까? 자, 요거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영화 필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사진이나 이런 거 없죠? 제가 광고를 처음 제작사에서 시작을 했을 때도 35mm 필름을 썼었어요. 디지털이 없었고. 근데 이 필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그 어떤 찰상 매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수련과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카메라 핸드폰으로 찍는 것처럼 그냥 착착착 찍을 수가 없어요. 한번 찍을 때마다 몇 수십만 원이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냥 제가 무식하게 그냥 매킨토시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도 맥북을 쓰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맥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저 전문 디자이너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도비 같은 프로그램도 맥 전용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그 초기작들은 일반인들은 감히 써보질 못했죠. HMI 이건 뭐냐면은 그 보통 영화 같은 것들 이렇게 메이킹 같은 것도 보시면은 창밖에 뭐 이따만한 조명 세워놓은 거 보셨죠? 그걸 HMI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예요.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는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영화와 같은 퀄리티를 내려면은 이 수억짜리의 장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헨리가 뭐냐면은 프리미어 다들 쓰시죠? 프리미어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광고나 방송 쪽에서 쓰던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고 장비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장비는 테이블 넣고 테이블 빼고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데크실이라고 해서 요만한 데크실에 꽉 채워가지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면서 기계 열받지 말라고 막 구성을 해요. 그 10억이 넘어요. 그 구축하려면. 그러니까 편집을 한번 하려면 10억이 넘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디어 자료, 레퍼런스, 이거는 정말 외국이나 이런 데 가지 않으면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고 연륜이 쌓일수록 범접 불가가 되겠죠. 왜? 일반인들이 만져보지 못하니까. 한 번 잘한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갈수록 계속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디지털 카메라 누구나, 그죠? 포토샵 여기 뭐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하죠. LED 조명, HMI의 LED가 다 이렇게 대체를 해요. LED 조명, 아까 전에 제가 수천에서 수억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몇백에서 한 1000, 뭐 2000, 이 정도면은 진짜 하이 퀄리티를 사요. 프리미어 당연히 누구나. 그리고 유튜브, 비메오, 광고인들도 유튜브나 비메오에서 레퍼런스를 많이 참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픈이 된 거예요. 낮은 비용.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자가 극소수가 아니라 극수가 돼버렸죠. 옛날 연륜 여기다 갖다 대다는 바로 라떼 돼버리죠. 너무나도 다른 발전으로 자고 나면 초보자가 돼버립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달인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거 제가 조금 피해가는 얘기인데, 결정적인 조합을 시키는 거는 연륜의 힘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오히려 연륜이라는 게 방해거리가 되는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6번째, 예술가 클라이언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혹시 저 때도 안 그랬는데 수업 시간에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에서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죠. 왜냐면은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광고를 좋아하고 광고를 꿈꾸고 좀 어떤 이상적인 그 어떤 걸 바라고 알아야 되는 분들에게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를 하면 사실 교수님이 아마 징계 먹겠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크게 성공한 그런 기업 CEO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이소가 됐든 아니면 삼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그분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나를 설득해봐, 아니면은 내 말 들어.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제가 이렇게 고찰을 해봤죠. 그리고 좀 피해가자면은 이거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 좀 대변을 하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까지 노력이 큰 성공을 거뒀고 실패도 없었고 내가 막 주식 투자했는데 빵빵 터지고 하는데 누가 뭐 주식이 어떻고 저쩌고 코인이 어떻고 저쩌고 하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게 광고로 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설득해봐요. 이분들은 이래요. 제가 말이죠. 어떤 광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때 준비를 하셔서 나를 설득해봐, 이 새끼야. 그래요. 아니 목표도 없고 이 광고를 왜 그냥 잘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뭐 우리 입장에서 뭐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무슨 광고를 만들 텐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말 소말의 지잡기도 아니고 정말 하늘에 펼쳐진 아이디어 하나하나 그냥 쫓아다녀야 돼요. 두 번째, 내 말대로 형, 이 사람들은 진짜 온만이 반명. 나는 초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아침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런 걸 만들어 봐. 근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제작비가 7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은 보면 100억짜리. 그러니까 이런 두 부류가 크게 조금 약간 비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은 산으로 갑니다. 계속. 이 사람들 의견을 어쨌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니까 기획은 점점 산으로 가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A가 꿈이신 분들 잘 보세요. 여기 보이나요? A는 작으로 광고회사의 꽃이라 불리죠. 역시 광고회사는 A가 최고라는 뜻이죠? 아니 맨날 꺾여서 그래.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꺾이는 게 일입니다. A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자본가에게 고용을 당하죠. 제가 후배들이나 새로운 신입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만들려면 독립영화나 네 돈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그거 아닌 이상 우리는 자본에게 고용당하는 사람이에요. 광고쟁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달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저같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내가 왜 여태까지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전공하고 막 이렇게 막 여태까지 막 애니를 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독이 돼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쫙 발표를 해요. 발표를 쫙 하고 LG 같은데 LG는 아니지만 가서 발표를 쫙 하면은 이제 거기 부장부터 쫙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희연씨 제일 막내를 얘기해요. 26이고 희연씨 의견은 어때?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 그러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당신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요? 없는 것도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막 얘기하겠죠. 뭐 옷이 어떻게 뭐 안 어울리고 음악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을 광고를 한 사람들이 들어온 지 3개월 된 수습사원 이야기를 갖다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적이래요. 그러니까 달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안 되고 싶지. 그래서 A안이 좋은데 B안도 또 볼 수 있을까요? C안도 만들어가자 혹시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A안이 선택이 돼요. 이 과정이 3개월 4개월 걸려요. 그래서 달인들은 독심술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자존심 아예 내려놓고 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달인일수록 자존심이 좀 없어 보여요. 정말로. 참 신기하죠. 물론 아닌 클라이언트들도 많습니다.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건데 금요일 OT, 화요일 PT.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광고도 똑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OT 하자. 야 OT다. 그래요. 킥오프라고 하죠. 준비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금요일 OT를 하고 화요일날 PT를 한대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표절이, 광고 표절이 아시죠? 여러분들 아세요? 표절이 정말 많아요. 이게 공공연하게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표절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스케줄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오늘이 금요일이다. 오후 5시에 이 킥오프를 들어오라 그래요. 대행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5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인데 토요일 오후 5시에 아이디어 썸네일을 하지.
그리고 일요일 오후 5시에 콘티 완료를 시키고 바로 저는 영상 광고를 만드니까 콘티 작화를 한대요. 콘티 작화에도 몇 시간 걸리거든요. 일요일 날 하고 나면은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안 편집을 해요. 이게 편집을 PT를 할 때 광고주들이 말로만 하면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상을 다 만들어서 가요. 그것도 또 하루 꼬박 걸리죠. 시안 편집을 해요. 월요일 오후 9시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시안 녹음을 해요. 성우들 불러가지고 다 해요. 실제로 온에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화요일 오전에 10시에 PT를 합니다. 아니 이게 스케줄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짧은 시간에 신선한 처음 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근데 광고주는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 당연히 내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기업들이 왜 이 비싼 캠페인을, 이게 뭐 1, 2억 들어가는 캠페인이 아니거든요. 100억, 200억씩 투입되는 이거를 왜 이렇게 번개불에 콩콩 먹듯이 하지? 계속 아마 미루다가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하겠죠. 하지만 똑같습니다. 이번 PT 절대 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고회사들은 그런 PT 하나로 정말 이렇게 뭐 짧게는 반년, 길게는 1년에 이렇게 당락이 막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건물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우라카이를 해야 되겠다. 우라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조그맣게 적어놨는데 이거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나쁜 말이에요. 일본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남이 냈던 걸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우려먹는 걸 우라카이라고 그래요. 이 교수님도 정말 싫어하는 말씀 얘기일 건데 정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지만 최대한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죠. 근데 저는 그게 기술이라면 기술인데 남의 걸 뺏기면서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도 기술은 기술이죠. 근데 이건 모티브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OT, 화요일 PT를 달인이 생기기 힘든 또 이유로 제가 꼽아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시간이 쑥쑥 가네요. 자, 매체의 엄청난 진화 능력. 이거는 뭐 말씀 안 들어도 아시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유튜브니 틱톡이니 인스타니 뭐 메타니 뭐 페이스북이 또 메타로 바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고가 틀어지는 건 요즘에 TV 방송 3사만 틀어지나요?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거의 반대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9시 뉴스에 한 번 딱 15초짜리 나가는 거 있죠. 그거 아직도 한 돈 몇억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1억을 유튜브에다가 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을 유튜브를 갖다 1억을 쐈다. 한 달 1억을 방송 9시 뉴스에 쐈다. 비교가 안 돼요. 광고가 저런 광고도 있었어? 하는 게 방송사에 1억 쏜 거고 유튜브에 1억 쏘면은 당근마켓이나 이런 것처럼 틀면 나와. 헤이딜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틀면은 나와요. 틀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겠죠.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매체 같은 것도 조금 배우시죠. 한번 공부하면 끝나면 되는데 맨날 바뀌니까 맨날 공부를 해야 돼.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미국의 픽토라는 뭐 어떤 플랫폼도 있는데 쇼폼 플랫폼인데 쉽게 얘기해서 OTT, 넷플릭스나 뭐 왓챠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쇼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있는 건 똑같은데 그 듀레이션이 3분, 5분 한 에피소드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심한 건 1분짜리도 있고. 근데 그거를 뭐 20화씩 막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뻗치고 있죠. 틱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구들이 막 재미삼아서 막 찍긴 하지만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챌린지나 이런 것들이 기업이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로 또 도모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친숙하지만 예를 들면 40대 중반, 50대, 많게는 60대 초반 아직 현업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틱톡이라는 거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당연히 매체를 알아야 광고를 집행을 할 텐데, 그리고 만드는 것도 TV용으로 만드는 거하고 유튜브로 만드는 거하고 달라요. 유튜브는 결론이 끝에는, TV는 결론이 끝에 많이 나오죠. 뭐 하다가 당신의 뭐 어떤 기분을 위해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맨 앞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킵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유튜브 광고 잘 보시면은 당근 이러면서 시작을 해요. 계속 뭔지는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를 알아야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맨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달인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계속 뭐다? 자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초짜가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그리고 9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워라밸의 침공. 언제부턴가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늘었죠. 근데 나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후배이기 때문에 꼰대처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토바필름은 정말 워라밸 정말 잘 지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은 법정 연차 무조건 다 지키고요. 촬영 후 무조건 하루 휴식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촬영 시에 사무실에서 돈을 지급을 하면서 너 쇼핑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면서 하루 동안 그냥 자유여행하게 놔둬요. 그리고 주말 근무를 했다 하면은 다른 대체 휴무를 갖다가 더블로 주든가 아니면 돈으로 산출해서 주든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해부터 시행을 할 건데 7월에 일주일 여름방학 혹은 열흘,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에 겨울방학 이렇게까지 좀 보장을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여담이었고, 근데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단언컨대 정말로 광고에서는 천재는 없어요. 제가 한참 막 하고 있을 때 뭐 광고 천재 이재석 해가지고 드라마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웃었어요.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 그분이 만든 광고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신입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진짜 정말 머리 쥐어 짜내서 만든 거지 그 사람이 천재라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헬스 하시는 분, 헬스 남자분들 헬스 많이 하시죠? 그 운동할 때 나 좀 오늘 좀 조지고 올게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광고에 관련된 창의성은 뇌의 근육 만들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개인적인 투자 시간과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이게 정체가 돼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어떠나? 근데 어느 날 보면은 훅 올라가 있고 그래요. 이게 계단식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 필요하죠. 멍때리기 같은 거. 패션 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헬스를 하면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몸에 이제 어깨에 좀 있고 이제 이렇게 과하지 않는 패션 근육은 좀 노력하면은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프로 보디빌더 여러분들 싫어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분들처럼 프로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밥 먹고 운동만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밥도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정해진 식단만 20년, 30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광고인은 뭐다? 프로다. 프로가 아닌 사람, 아마추어한테 여러분 같으면 수억에서 수백억 맡기면서 내 일 좀 해주세요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놀고 다 놀고 프로가 된 경우는 항상 딱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업무 시간도 빡세거든요. 근데 개인 훈련 시간이 정말 필수예요. 디자인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광고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뭐에 제일 이렇게 부딪히는지 아세요?
미대생들, 디자인학과, 와, 걔네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광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다? 인문학. 그네들이 가질 수 없는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관찰, 거기서 나오는 통찰들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쁘고 독특하게 할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광고의 80~90%가 다 그분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정말이에요. 동의대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광고 홍보학과 출신의 CF 감독 저밖에 없어요. 거의 다 시각 디자인, 전부 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감독, 뭐 CF 감독 있으세요? 혹시? 영화 감독처럼 잘 없죠. 근데 과거에 뭐 헤라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 있죠. 유광갱, 그다음에 나올 동생 유대열,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다 홍대 CD과, 한예종 무슨 뭐 영상 디자인학과 막 그래요. 광고 홍보학과는 정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좀 전설적인 분들이, 감독님들이 철학과도 있었고요, 국문학과도 있고 프랑스어학과도 있고 되게 다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런 간지 중심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인문학적이고 통찰이 들어있는 광고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간지가 나지 않으면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수없이 많은 부분들을 회사에서 가르쳐 주느냐, 회사에서 디자인 가르쳐 주나, 스피치 연습 시켜줄까요? 매체에 대한 이해를 시켜줄까요? 안 시켜줘요. 회사는 뽑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주는 연봉이나 돈만큼 시켜 먹으려고 하지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만이 생기죠. 아니 뭐 일을 시키려면 가르쳐 주든가. 근데 회사는 얘기를 해요. 야, 여기가 학원이냐? 내가 왜 니한테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왜 니한테 가르치기까지 해야 돼? 정말로 그래요. 근데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지금 뭐하니? 네, 돈 받은 만큼만 일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저는 향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작은 광고 회사 하나 변한다고 되진 않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쉽게 바뀔까요? 제가 광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있으면 다 이제 나오잖아요. 졸업하고. 그때는 변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물론 주 뭐 52시간 근무 이런 것들은 지키려고 하지. 나머지는 어떻게 대처하게? 집에서 재택하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요 OT, 화요 PT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광고인에게 약속이란 노르페스다. 그냥 정말 제가 꼰대 뭐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정말 여태까지 42평생 살면서 정말 이 배낭여행 가면 못 가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걸 못 해봤어요. 정말 해외를 많이 나갔거든요. 정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 많이 나갔는데 전부 다 촬영으로 나갔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하고 있었던 분들이 늙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전에 선배, 조금 더 선배 이런 친구들부터 워라벨이고 이런 그런 민주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키다 보니까 다 회사는 지켜는 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일밖에 몰랐던 선배들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는 정말 있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꼰대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세대 교체가 정말 빠른 곳이 이쪽이거든요. 저도 지금 42인데 50살이 은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잘한다 못한다 그 기준이 아니라 이쪽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
여러분들 같으면은 광고회사에 입사를 해서 30대 초중반 젊은 감독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40대 중후반 50대 늙은 감독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쪽하고 조금 다르게 좀 흘러갑니다. 워라벨로서 다들 그만두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참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누가 뭐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때 그렇게 놀고 다 놀고 이렇게 했었던 분들은 지금 다 없고요. 미친 듯이 광고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이거 미친 소리인데, 아, 너 왜 친구들하고 놀러? 왜 연애를 안 해? 이거 정말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있는 얘기요. 너 왜 연애를 안 해? 아, 근데 연애하는 것보다 광고 레퍼런스 보고 이거 생각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요. 콘티 그리고 하는 게. 진짜 그 친구들이 지금 다 대표를 하고 있고, 결국은 그때 놀았던 친구들은 그 친구들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불과 30대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40대 중반으로 치닫으면서 보이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아픈 얘기긴 한데 제가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10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는 다 잊어주세요.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일단 잊어주세요. 왜? 저도 달인이 아닌데 누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경험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광고는 사람이 만들더라는 거죠.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아이고 꺼졌네? 꺼진 채로 할게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많이 쫄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방대학 나왔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동의대학교.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광고 가보면은 전부 다 홍대, 뭐 중앙대, 무슨 뭐 한양대, 서울예종 뭐 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티면서 곰곰이 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밥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막 하는 그냥 사람이더라는 거야. 달인이 아니에요. 뭐 외국에서 저 동료 중에 뭐 외국에서 무슨 뭐 유학하고 와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결국은 다 똑같아. 클라이언트가 발주해가지고 하면은 욕 들어먹는 거 다 똑같고, 아이디어 안 나오는 거 다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네들이 왜 더 잘 될까? 선배 때문에. 정말 많이 밀어줘. 땡겨줘. CF 감독이 제일 많은 학교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국민대예요. 국민대 시각 디자인학과. 그분들은 보니까 좀 역사도 있죠. 국민대 디자인학과는 역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래, 여러분들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광고를 대면은 다 아는 감독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행사한테 연락을 받아. 요 이렇게 해서 요 광고 뭐 전지현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뭐 BTS 찍는 광고를 한다. 근데 내가 스케줄이 안 돼. 그러면은 그 감독이 아, 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만 할까요? 아니요. 저는 안 되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핫한 감독이 있거든요. 제 후배긴 한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대 그 어떤 감독을 해요. 근데 그 광고 터져. 그 사람도 또 잘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의대 광고 홍보학과는 최고 학번이 몇 학번이죠? 아세요? 99학번이에요. 99학번. 교수님 맞나요? 99학번이에요. 보세요. 2007년도 제가 2007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2005년도 겨울부터 일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뭐 한 살 많은 그 선배들이 저랑 비슷하게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꼬마였죠. 저도 꼬마고. 2010년도에도 꼬마죠. 3년차 뭐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2015년도는 이제 겨우 10년차. 직장으로 치면 이제 겨우 과장급?
근데 지금 2022년 됐어. 지금 부장급이 된 거야. 이사도 있고. 우리 학교도 이제 그게 왔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제일 잘났고 근데 국어학번 선배 중에 이름은 뭐 하여튼가 이 선배들이 있는데 한 선배는 얼마 전에 젤기에게 CD가 됐어요. CD는 뭐냐면 제작파트에서 대빵이에요. 대빵. 감독들도 CD 눈치 보면서 일하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직속 선배가 비스포크를 만든 CD예요.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들이고 제일 성공한 캠페인인 비스포크. 헤라. 전지현 나왔던 헤라 있죠. 그거 만들었던 CD예요. 또 한 선배는 이노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동차 광고 만드는 또 카피라이터이자 CD예요. 어떤 사람은 PD 제작사의 이사야.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빅3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잘났어요. 동의대학교 광운과 선배들은.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씩, 자주는 못 보고 가끔씩 얘기를 해요. 야, 우리들도 저 후배들을 좀 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근데 애나 내가 그 선배들 보고 막 뭐라 그러거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요즘 한예종 뽑았냐고 또. 근데 저도 여러분들 후배를 뽑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다 잘났다는 아닌데 힘들잖아요. 광고 힘든 건 아시죠? 정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학교적인 측면도 물론 존재하지만 학연. 더 큰 거는 여러분들 서울에 집 있어요? 광고를 하려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서울에서 시작해야 돼요. 왜? 부산에 있는 막걸리나 그런 회사들, 이름 있는 회사들 있죠. 그 사람들도 서울에 와서 찍어요. 부산에서 광고인을 시작을 하면 진짜 너무너무 작은 광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정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돈 30만 원만 이렇게 들고 서울로 가긴 갔는데, 하여튼 서울에 가면은 주거지가 없어. 회사 월급을 받아서 월세 다 내버리면 끝나요. 뭐 연애도 못하고 어디 여행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이런 거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는 신입을 안 뽑아요. 경력만 뽑아. 요즘에. 물론 뭐 특채로 뭐 뽑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뽑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광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젤기획이나 이노션 다 가고 싶죠. 그죠? 근데 못 간다. 뽑지도 않을 뿐더러 경쟁이 너무 세서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동의되는 그 순위에서 밀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는 좀 작고 이런 회사겠죠? 거기는 연봉이 셀까요? 굉장히 낮아요. 왜 낮냐면은 나는 잘났는데 왜 연봉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 개념이 아니에요. 광고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한 2-3달 하다가 도망가고, 뭐 한 5달 하다가 도망가고, 많이 버텨도 1년 하다가 도망가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연봉을 많이 주겠어요?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고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광고 감독이니까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뭐 여러분들 무한도전이니 뭐 예전에 요즘에 예능 같은 거 보면 뭐 메이킹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 똑같아요. 현장이 카메라 세워놓고 뭐 하는 거는. 근데 그것보다는 교수님도 말씀 안 해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회사를 다니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우리 동의대학교 광운과가 당황하지 않고, 이거 내 옛날에 선배한테 들었는데 진짜네? 근데 뭐 이거 내 각오했으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멋있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고는 멋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멋대가리 없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대학교 광고과는 훌륭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악착 같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선배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 후배들을 갖다가 조금 끌어줄 수 있으면 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잘해야 되겠지. 한예종에서 뽑은 애들보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후배들 뽑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도 크고 우리 선배들의 역할도 되게 크다. 그리고 달인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는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쫄지 말라고. 뭐 공유하고, 저 아까 봤지만 뭐 강하늘이니 뭐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사체일 뿐이야. 이렇게 피사체. 제품이요. 뭐 강하늘, 오연서, 뭐 무슨 뭐 아이유는 찍으려고 하다 나 찍고 싶은데 BTS 져가지고 못 찍었지만.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항상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예전에는 막 가슴 떨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제품이야, 제품. 그들도 우리를 제품을 찍어주는 사람으로 대하고, 우리도 그냥 너 어디가 예뻐? 아, 이쪽이 예쁘네.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어떤 건 못해요? 진짜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내가 정말 썰을 풀면은 정말 많은데, 제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품을 안 든대. 광고 한번 잘 보세요.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 제품 이렇게 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맥주도 안 마셔. 그거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 똑같이 여러분들 동의대를 나오든 서울대를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다 난감하고 당황하고 다 바보가 돼요. 진짜. 저 뭐 어디 중앙대학교 막 나와가지고 막 정말 빵빵한 CD님도 와가지고, 박 감독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도 결국은 동의대학생교 출신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훌륭하니까 절대 쫄지 말고,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들 좀 듣기 싫은 얘기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 꼭 졸업하기 전에 꼭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점점점 변하긴 할 거예요. 근데 확 변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려면은 쫄지 말고 한번 열심히 한번 부딪혀 보면은 정말 될 수 있어요. 진짜로. 하여튼 뭐 좀 긴 시간 주저리 떠드는 말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속된 말이지만 쫄지 말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광고는 어쨌든 좋은 대우와 좋은 연봉과 안정된 그런 직장 생활을 원하는 그런 방향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개인적인 수련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해서, 마치 조금 약간 연예인이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배우는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찾는 배우가 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 없이 한번 부딪혀보고, 그리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요거를 한번 파보겠다 해서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한번 파보시면은 분명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